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아키타 대 야마가타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키타의 공격력은 크게 신뢰하기는 어렵다. 일단 롱볼로 단계를 최대한 생략하고 달려드는 전력. 따라서 미드필더의 정교함을 기대하기에는 어렵다는 이야기다. 물론 아키타의 수비력에서는 꽤 높은 평가를 해줄 수 있다. 특히 홈에서는 기대 실점이 1.19까지 내려가는 모습이고 지난 경기에서는 시미즈도 아키타의 블록을 확실하게 공략한 것은 아니었다. 야마가타의 특징은 높은 점유. 원정에서도 평균적으로 54%의 점유를 가져간다. 문제는 이것이 확실한 찬스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 전반적으로 블록 바깥에서 공이 도는 경우가 잦아서 전방에 있는 자원들이 대체적으로 꾸준한 활약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아키타를 상대로도 공은 잡을 수 있어도 상당히 답답한 국면으로 흘러가도 이상하지는 않다. 무승부를 기대한다. 적어도 아키타가 공격에서의 정확성은 몰라도 수비력에서는 상대를 제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야마가타도 점유율은 높아도 이를 골로 기록하는 능력치는 떨어지는 형국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 야마가타의 3톱도 꾸준하게 찬스를 잡고 있지는 못하다. 금일 두 번째 경기 간바 오사카 대 마치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마치다도 그렇고 간바도 서로를 공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두 팀이 모두 수비적으로 나서고 특히 역습 상황에서의 파괴력을 더 중시하는 편이기 때문. 특히 강호들 간의 경기에서는 서로 신중하게 경기를 치르는 상황이 잦기도 하다. 두 팀이 모두 공격력이 아주 약한 팀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수비가 먼저일 가능성은 충분히 높게 볼 수 있을 듯. 마치다도 간바가 끌려 나오지 않는다면 어렵다. 기본적으로 수비와 압박으로 상대를 제어하고 쇼 카운터로 재미를 보는 전력이기 때문. 실제로 후쿠오카 같이 낮은 라인을 구축하고 버티는 팀을 상대로도 0-0으로 비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기본적으로 4-4-2 두 줄 수비의 안정성과 간격 유지에서의 힘은 좋다고 보지만 결국 간바의 플레이 특성이 문제다. 무승부를 기대한다. 두 팀이 모두 강호들인데 이런 대진에서는 전반적으로 플레이가 오히려 신중해진다. 특히 두 팀이 서로 끌려 나오는 상황에서 역습을 가는 것으로 재미를 보는 성향임을 감안하면 공간을 쉽게 찾지 못해서 고전하는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금일 세 번째 경기 세레소 오사카 대 나고야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레소의 공격은 그다지 신뢰를 하기 어렵다. 특히 지난 경기에서도 상대의 자책골로 겨우 한 골을 기록하고 승리를 거두었을 뿐. 특히 골문을 직접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자원이 세아라 하나뿐이라는 점이 아쉽다. 그나마 우측 윙어 페르난데스의 킥이 굉장히 좋은 편인데 나고야도 생각보다 데드볼 상황에 약하다. 데드볼 상황이 득점 비중이 제일 높은 세레소 입장에서는 이를 노려볼 여지가 있다. 기본적으로 오픈 플레이에서의 실점은 적은 편이다. 후쿠오카와 마찬가지로 리그에서 가장 낮은 라인을 구축하는 편이기 때문. 다만 올 시즌 세트피스에서만 7골을 실점할 정도로 300이 상당히 흔들리는 양상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다. 특히 주커의 부상 이후로는 공격진이 제 몫을 하지 못하고 있기도 해서 한 골 싸움에서도 손해를 보는 성향이 너무 짙다. 세레소가 한 골 싸움에서도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도 세트피스라는 무기가 있고 나고야도 이 양상에서 약한 편. 특히 주커의 부상 이후로는 공격진에서 제 몫을 거의 못하고 있는 나고야다. 세레소의 오픈플레이 성과도 크게 믿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세레소 쪽에 더 무게를 실어주고 싶다. 금일 네 번째 경기 시미즈 대 오카야마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원정에서는 연패를 쌓고 있다. 다만 시미즈는 현재 홈에서는 상당히 강한 전력이다. 5연승을 달리고 있고 특히 경기를 지배하고 미드필더의 활용으로 밀어붙이는 시계 플랜이 잘 통하는 편. 물론 오카야마 상대로도 밀어붙이는 상황을 잘 만드는 편이기는 했지만
오카야마의 블록을 2골차 이상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한계도 없지는 않았다. 오카야마의 플레이는 일단 수세에 가까운 편이다. 물론 약체들을 상대로는 꽤 공격적으로 공을 잡고 가는 성향도 꽤 보여주기는 하지만 군마 상대로도 코너킥에서의 한 골만 나왔던 세로 위주 공세는 정교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 그나마 블록을 세우면 상대의 공세를 막아 세우는데 일가견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강호들을 상대로는 수세에 밀리는 상황이 너무 잦다는 점이 아쉽다. 시미즈가 신승하는 것을 기대해 보고 있다. 일단 오카야마 상대로도 강하고 원정과는 달리 홈에서는 연승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시미즈가 미드필더를 장악하고 지공 성향으로 가는 것에 꽤 능하다. 물론 오카야마가 블록을 세우고 상대를 방어하는 능력은 꽤 좋은 편이다. 금일 5번째 경기 우라와 레드 대 이와타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라와의 특징은 빌드업. 일단 슐츠의 전진 패스 능력을 바탕으로 상대를 공략하는 셈이다. 물론 우라와가 이 전진이 상대 압박에 막히면 수비적으로는 아주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는 편이다. 다만 홈에서는 우라와가 슈팅 생성이나 찬스 메이킹에서 TOPO에 드는 실력이기도 하고 이와타도 수비적으로는 90분 내내 안정성을 잘 가져가지는 못하는 편이다. 이와타의 주포 저메인의 폭발력에는 기대를 걸어볼 여지가 있다. 다만 상대의 맹공의 두 줄 수비가 꾸준하게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한다는 점과 주포인 저메인도 부상을 당한 이후 돌아와서는 그다지 폼이 좋지는 못한 모습이다. 특히 저메인과 페이소토는 세레소와의 매치에서 박스 안에서 별다른 폼을 보여주지 못하기도 했다. 화력 싸움에서는 우라와에게 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우라와가 우세할 것. 일단 압박이 막히는 상황에서는 역습 찬스를 내줄 것을 상정해야 옳다. 하지만 많은 슈팅과 찬스 메이킹이라는 면모는 우라와의 장점. 특히 이와타의 현재 주포도 부상 복귀 이후로는 폼이 좋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수비력도 꾸준하게 안정성을 보여주는 경우도 많지는 않다. 금일 6번째 경기 FC 도쿄 대 후쿠오카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최근에는 경기를 지배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실리적이고 기동성이 뚜렷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일단 센터백들의 발이 느리고 대신 피지컬이 좋다는 점을 잘 유지하고 있다. 다만 도쿄의 공세가 통하려면 상대가 올라와주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한다. 문제는 후쿠오카는 철저하게 자기 자리를 고수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라는 것. 후쿠오카 상대로 상성이 좋지 못한 이유라고 할 수 있겠다. 후쿠오카도 공격적으로는 큰 신뢰를 하기 어렵다. 최대한 넓은 공간을 활용한 역습으로 측면, 크로스 등 직선적인 플레이를 선호하는 편. 다만 후쿠오카는 가장 낮은 라인을 구축하면서 상대가 압박을 유도하는 상황에서도 자리를 고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마치다도 이 움직임에 별다른 공간을 찾지 못했고 0-0으로 무승부에 그치고 말았다. 무승부를 기대해보고 있다. 도쿄도 상당히 빠르게 역습을 이어가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 상황. 다만 후쿠오카는 좀처럼 상대가 올라오도록 하는 움직임에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전력이다. 도쿄가 수비적으로는 안정성을 가지고 있겠지만 결국 후쿠오카의 수비벽을 돌파하느냐가 문제.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